그러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아, 이 친구는 참 똑똑하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아,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는 어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요, 정말 저 녀석 정말 똑똑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보통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이가 단순히 이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왔을 때, 뭐 그런 경우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아, 이 친구는 참 똑똑하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들이 뭔가 보여지는 것 이상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특징,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약간 입체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세 남매가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을 만들러 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볏짚으로 집을 짓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실제로 늑대가 찾아오니까 늑대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그런 아주 허술한 집을 지어놓고서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평면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체적인 사고라는 것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지에 접근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거나 혹은 적들이 찾아와서 위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지금 현재 위에 뭐 지붕이 있고 벽이 좀 가려져 있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살만한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만약에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리는 항상 문제와 문제 해결의 그 과정이 보통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는 정말 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똑똑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어떤 문제든지 점수를 내는 것도 지금 당장 밤을 새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미리 이제 좀 입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미리 조직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보고 뭐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능력, 그런 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잘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읽어준 책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요, 스토리가 뭐 복잡하지는 않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스토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7명의 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님이 언젠가 우리 왕궁에 이제 코끼리라는 것이 왔는데, 그 코끼리가 무엇인지 한번 내가 가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왕궁으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끼리를 이 7명의 장님이 이제 만져보게 되죠. 근데 이 코끼리가 굉장히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7명이 코끼리를 빙 둘러서서 자기 그 영역 안에서 만져지는 그 부분만을 보고서는 코끼리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꼬리 부분을 만져본 사람은, 아, 코끼리라는 것은 분명히 긴 밧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 눈앞에 이제 뭐 다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건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코끼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등을 만져본 사람은 이제 등이 이렇게 널쩍하고 뭐 이렇게 뭐 언덕 같으니까 이건 언덕 같은 게 코끼리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코끼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한바탕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이지만 저는 세상사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범하기 쉬운 그런 통찰이 들어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장님의 행위들을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을 공부할 때에도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도 맥락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의 본질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보다는 단순하게 평면적으로만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의 그 집을 아주 허술하게 지은 이제 두 마리의 돼지라든지 이 장님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시험을 위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데에만 좀 급급하느라 진짜 그 수학 개념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사에서 무슨 문제이든지요, 수학 문제를 포함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은 평면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할 때에도 평소에 너무나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만 익히려는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에 좀 불을 붙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것을 조금 많이 억압을 하고 평면적인 사고를 하게끔만 조금 많이 강요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수학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후회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 제가 1, 2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3는요, 공간과 도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역별로 나뉘어서 나오는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꼭 1권, 2권을 읽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사고, 그리고 수를 바라볼 때에도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읽어주시면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학이 처음이야 3,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책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저절로 눈앞에 펼쳐지는 공간과 도형 이야기가 귀여운 도형 캐릭터 친구들과 더불어서 표지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적 상상력이 수학 실력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저는 이제 수학적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수학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2차원에서적인 사고에서,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1강이 차원이 다른 도형들을 만나다. 다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면체의 진정한 크기. 그래서 다면체의 정의에 이어서 건널비나 이제 부피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강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원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의 건널비를 구한다든지 공간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좀 신묘한 세계,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지만 부모님이 함께 탐구하는 관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평면적인 사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1, 2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의 조금 입체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이것을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입체적인 해결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수님께서 아이들한테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말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수학에 눈 뜨는 시간, 걸리버 여행기 속에 나온 걸리버에게 얼마만큼의 뭐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 예, 뭐 이런 문제들 얼마나 재미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뭐 현재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 나와 있는 건널비와 부피, 닮은 비에 대해서 표로 간단하게 이제 또 요약도 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집 풀기 이전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이 책을 한 번씩 부모님이랑 같이 읽어주면은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는 어떤 수학적인 상상력이 이제 예술과 더불어져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책은 굉장히 좀 두께가 두껍지도 않고요. 네, 밤에 어느 한 챕터를 딱 정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상머리 토크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누워서 bedtime 스토리로 좀 큰 아이들인 경우에도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애들이 졸립다고 할 때 눕혀놓고서는 이 책 같이 한번 이제 읽어주시면서 대화를 좀 나누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이번 방학에 이런 공간과 도형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봐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